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이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요즘 이 말씀을 잘 안 드린 것 같은데 알림 설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제가 보통 방송을 업로드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주말은 아니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아니지만 뉴스 공장 하는 시간에 제가 방송을 업로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호준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제 거 천천히 보세요. 급할 거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 댓글, 구독은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제 하루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정리했던 뉴스들은 전달해 드릴 이슈는 몇 가지 안 돼요. 몇 가지 안 되는데 이제 금요일 이제 유튜브나 뉴스를 보니까 거의 이제 그 전날, 전전날 뉴스의 반복이어가지고 딱히 이제 어제 제가 뭐 전달해 드릴 부분으로 거의 다 해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탄핵헌법 재판도 제가 어느 정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님이 MBC 100분 토론에 나와가지고 스스로를 중도 보수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의 위치도 유럽 기준으로 중도 보수 정당이 맞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사라진 보수의 자리가 민주당이 차지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 초창기부터 꽤 자주 했던 이야기예요. 국민의힘 같은 정체성을 가진 정당은 없어요. 필리핀이나 뭐 칠레 정도 가면 그 비슷한 당이 있긴 한데 그런 나라를 제외하면 없어요. 그런 정당 없어요. 그게 무슨 보수예요. 그리고 이것도 딱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워딩하고 똑같죠.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저도 유럽 기준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었거든요.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 정도 돼요. 중도 보수 정당 정도.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진보 정당을 찾아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시대 정신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랫동안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을 진보라고 생각하고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안 많아요. 대부분 지금 이제 제가 본 유튜브에서도 중도 보수라고 발언한 거 가지고 뭔가 말이 많은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그거 어쩌라고. 맞는 말인데 중도 보수 맞잖아. 전부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외 정당이거나 의석이 한 석이어서 그렇지 정당의 방향성과 정책의 방향성이나 추구하는 지향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진보 정당이라고 하려면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그 다음에 녹색 정의당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여튼 녹색 정의당 그 정도 정당들이 좌파입니다. 어느 정도 좌파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상한 정당에서 그러니까 12.3 내란 이후로 그냥 파시스트 정당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이상한 집단이었다가 파시스트 집단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정권이 바뀌면 정당 해산 심판에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내란이라도 진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했던 게 누군가에 의해 녹취만돼도 그 정당은 해산심판에서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내란을 지금
너무 많이 옹호하고 있잖아요. 곧 현직 의원들이. 이거는 통합진보당이 1 정도의 사유로 정당 해산 심판이 인용되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100, 500 그 정도의 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자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제 지지자들 중에서 중도 보수가 비어있는 사이에 민주당이 빈집털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뭐 하기도 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 파시스트 쪽으로 가버려가지고 중도 보수를 버린 정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죠. 그래서 이 그 중도 보수라고 이재명 대표님이 MBC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이게 무슨 큰일인 것 마냥 당내에 분란이 있는 것 마냥 보도가 나오는 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런 일 없어요. 민주당 내부에서 그거 가지고 지랄하는 사람 없습니다. 안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 국민의힘 쪽 지지하는 유튜브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얼마나 길게 지랄하면서 다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안 보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뭔가 난리가 난 것처럼 다루고 넘어가요. 실제는 아무 일 없습니다. 실제는 아무 일 없고 실제로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해 오던 사람들이 당내에 엄청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국민의힘 같은 정체성을 가진 정당은 생각해보니까 이건 진짜 아예 없겠다. 왜냐하면 필리핀 독재자 후예 정당들이 스페인이나 미국을 지지하진 않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칠레의 그런 정당이 친미이긴 하구나. 그래도 식민지는 아니었으니까. 아니 독재 정권, 독재자가 있었고 혹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정권이 있었고 그 정권이 안 좋게 끝이 났지만 그 정권의 잔존 세력이 아직도 정치를 하고 그것도 거대 정당으로 정치를 하면서 때로는 재집권을 하는 나라가 한국, 필리핀, 칠레 정도 돼요. 근데 그런 정당이 이 땅을 식민 지배했던 일본을 찬양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우파라고 하면서 형님 나라처럼 미국을 섬기지도 않아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우파면 극우라고 하면요. 나만 잘났다, 우리만 잘났다 이런 게 극우입니다. 극우. 그러니까 독일의 나치즘. 그러니까 이런 거죠. 프랑스 우파가 야 독일 뭐 그럴 수도 있었지 우리가 미개하고 우매해서 그랬던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일본 이제 용서하고 뭐 그 다음에 일본 뭐 잘못한 거 없고 일본하고 잘 지낼 수밖에 없다, 잘 지내면 잘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가 2차 대전 때 독일 잘못한 거 없고 이제 독일 용서하면 되고 독일하고 잘 지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프랑스 사례를 드니까 프랑스가 그럴 리가 없죠. 절대로. 근데 대한민국 스스로를 우파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왜 스스로 우파라고 생각을 하냐면 다른 데로 이야기가 새버렸는데
저는 요즘은 볼 시간이 없어서 잘 안 보는데 예전에는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면 그 국뽕 영상이라고 그러죠? 그거 자주 봅니다. 자주 보면 막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특히 그 김연아 선수 금메달 받았을 때 은메달, 동메달 일장기 걸려있고 금메달 가운데 우뚝 솟은 태극기 보면 막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리고 일본적 개새끼들은 걔한테 미안하다. 일본적 씹새끼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과를 한 적도 없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한 적도 아직도 없어요. 그거 끝까지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군 단계적이지만 저는 철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대한민국 세계 5위 군사 강국이에요. 북한이 지랄 발광을 해도 우리 못 이겨요. 일본이 지랄 발광을 해도 우리 못 이겨요.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지킨다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중국을 견제하는 위성 사령부를 한반도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 그 NL들처럼 미제들 물러나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우리 순수 대한민국 국방력으로도 일본, 북한은 충분히 너끈하게 이기고도 남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저 NL 싫어해요. 여튼 그래서 저는 이 이익이 되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이익이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파입니다. 남들 뭐 몰라, 어때, 몰라, 난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게 우파입니다. 이게 보수고요. 상위 0.01%의 기득권만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 따위가 어떻게 우파가 되고 보수가 됩니까? 그들이 툭하면 떠들어대는 낙수효과 있습니까? 삼성전자에 뭐 한 10조 투자하면 골목에 구멍가게들 장사 잘 됩니까? 낙수효과가 없다라는 거는 수백 차례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낙수효과 운운하면서 투자를 시작하고 감세 정책을 시작한다는 거는 상위 0.01%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우파래요. 보수래요. 그래서 여튼 이재명 대표님 중도 보수 발언하신 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건 제 굉장히 오랜 소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당원 모임에서 이야기 꽤나 자주 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이 스스로를 좌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럼 나 그 사람들 붙잡고 이 이야기 똑같이 해요. 네가 왜 좌빨이냐? 넌 보수다. 스스로 좌빨이라고 생각하면 저 사회민주당 가면 된다. 정의당 가지고도 조금 모자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 이거 진짜 안 하고 싶은 건데 고민정 의원님을 저는 실드를 치고 싶지도 않고 비난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말씀드렸죠. 저는 내부 균열이 생기는 게 너무 싫다고, 너무 겁난다고. 그리고 실제 청문회장에서 의정 활동하시는 거 보면 고민정 의원님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번에 조금이 아니지 선을 좀 많이 넘은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연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를 떠났던 사람과도 연대를 해야 되고 한동훈과도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는 거 듣고 선 좀 많이 넘네. 이게 지금 이낙연을 위시한 탈당파들, 저기 저 바른미래당인가? 그 당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하고도 연대를 우리가 왜 해요? 왜? 자, 12.3 내란 이후로 한동훈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한동훈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었는지 느슨해졌는지 모르겠지만 12.3 내란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한동훈은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라고 했습니다. 똑같다고.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는 운명 공동체적 존재나 마찬가지라고 했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우리가 연대를 왜 합니까? 미쳤어요? 나는 JTBC의 썰전도 전 요즘 나오면 채널 돌려버리거든요. 보기 싫어가지고. 이준석, 전원책, 유승민 이런 사람들한테 왜 자꾸 마이크를 주는지 그게 난 너무 싫어가지고 JTBC만 틀어놓다가 썰전만 하면 채널을 돌려버려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굳이 고민정 의원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자주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고민정 의원은 그 마이크를 덥석 받아가지고 집중 공격 당할 게 뻔한 발언을 왜 골라서 하는 겁니까?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전화 한 통 하고 자제를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이미지 깎아먹어요. 본인 이미지 깎아먹으니까 이 김갑수 평론가 같은 분도 본인은 문화평론가면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지적을 깡그리 엎어서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닌 건 알지만 본인 자랑도 어필도 좀 하시고 이렇게 본인 계파의 의원이 이를 자칫 그르칠 수도 있는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면 본인이 중재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낙연 그 당하고 한동훈하고도 연대해야 된다는 이 발언은 진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발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제 방송에서 고민정 의원님에 대한 발언을 언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당적을 가지고 있는 당이 지금처럼 단합이 잘 되어서 일을 잘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항상 결정적일 때, 항상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 있을 때 분열했거든요. 지금은 이 용어 참 싫은데 수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의원이 고민정 의원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되고 당선이 된 건 이유가 있고 뜻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발언 자꾸 이어나가시면 다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3가지를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뉴스공장에서 굉장히 재밌는 증언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12.3 내란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 못 갈 수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이제 12월 4일 자고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윤석열이 미친 새끼는 남의 나라 대통령 국빈 초청해놓고 국빈이나 한국 안에 있는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이 외교적 결례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닙니다. 이것도 12.3 내란의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일이었어요. 뭐냐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동료 의원 몇 분한테 12월 3일 당일에 오늘 술을 좀 크게 많이 마실 약속이 잡혔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에 대한 그 응대를 대통령이 일정상 할 수 없으니 국회의장이 이제 의전서에 임이니까 대신 좀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대요. 그래서 통상 그런 자리에서는 좀 과음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근데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이 무슬림인 거예요. 가보니까 술을 안 마시더래요. 그래서 막 배주스, 배즙 이런 거 막 마시다가 재미없어서 일찍 왔대요. 일찍 오는데 계엄령이 선포돼가지고 바로 국회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미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다른 장소에 묶어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래 묶어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무슬림이어서 술을 안 마시네? 술을 안 마시니까 재미가 없네. 에이, 재미없다. 빨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다스베이다에서 딴지일보 다스베이다에서 신장식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영상으로 나왔거든요. 신장식 의원이 뭐 기어 들어간 거 아니냐, 개구멍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노영희 변호사가 막 놀리니까 제발 이거 영상 있으신 분 제보 좀 부탁드리라고 했는데 진짜 제보가 들어왔나 봐요. 처음에는 이제 국회의원이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좋게 말했는데 자꾸 막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그 호통 치는 거에 겁을 먹어서 경찰들이 길을 열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김호준을 위시한 패널들이 웃는단 말이에요. 멋있었다고, 진짜 멋있게 들어갔냐고 막 깔깔 웃던데, 저는 그 영상 듣다가 울컥해서 이제 눈물이 두 줄기가 주르륵 나왔어요. 뭐냐면 경찰들이 국회의원 못 들어가게 막아서니까 여자 시민 한 분이 울면서 애원을 해요. 이러실 필요까지 없으시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제발 막지 마세요. 열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울어요.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제가 그걸 듣고 울컥해가지고 지금 또 울어네. 그걸 보고 울컥해가지고 이제 눈물이 좀 흐르더라고요.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금 노상원의 수첩이 나오고 여인형의 핸드폰 포렌식 내용이 나오고 하면서 밝혀지는 내용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살벌한, 이거는 호러 무비를 찍는 사람,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도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내용이 계획됐다라는 게 나오니까 헛웃음이 나와서, 그리고 이제는 막았기 때문에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실제로 그 내용들은 다 실행될 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실행하려고 계획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저도 12월 4일에 내가
사회부터 몇 번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하필 제가 12월 3일 다른 채널 말고 YTN 잘 안 보거든요. 희한하게 제가 그날 YTN을 틀어놨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갑자기 뭔 대국민 담화를 한다길래 이 시간에 뭔 담화지? 오늘 낮에 담화를 했다는 기사가 없었는데 하면서 보고 있는데 라이브인 거예요. 근데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뭐? 미친 건가? 제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말을 지가 라이브에서 나와서 하면은 무슨 일인지 알고는 하는 소리인가? 하고 다른 채널을 보니까 그걸 안 해요. KBS도 MBC도 SBS도 안 해요. 이상한데? 가짜뉴스인가? 역시 가짜뉴스겠지 뭐. 설마 저 말을 진짜 했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MBC 보니까 그게 진짜인 거야. 그때부터 오마이뉴스하고 뉴스공장하고 MBC하고 세 개를 제가 계속 보면서 동시에 보면서 그날 마침 가게가 좀 조용했었거든요. 그걸 보는데 제가 숨이 잘 안 쉬어지면서 턱턱 막히면서 밤새 그 상황을 봤거든요. 국회 상황을. 그러니까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보는 제가 그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데 이게 비유가 아니라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국회에 모여서 경찰과 군인과 대치한 그 시민들은 그날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게 그 여자분이 울면서 경찰을 붙잡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경찰의 방패를, 군인의 총구를, 군용 차량을 시민이 맨몸으로 막아서는 거 어지간한 각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실제로 목숨을 건 일이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 나가 있던 모든 사람들은 5.18을 떠올리면서 갔을 겁니다. 5.18에서 희생된 그 많은 광주 시민들, 45년이 지난 오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 땅의 민주주의는 어떻게든 지켜져야 된다라는 굳은 각오를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야 너무 어이가 없기 때문에 헛웃음을 웃으면서 1차 그 사살 대상자들이 모여 앉아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방송하니까 이 상황이 가벼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날 정말 5분, 10분만 늦었어도 이거는 이계엄령은 선포됐겠다라는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진짜. 정말 기적과 같이 계엄령이 해제가 되고 무산이 됐던 건데 그 기적들이 하나라도 어긋났으면 지금 하하호 웃으면서 방송하는 유튜버들 있죠. 지금 다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실종 처리됐을 거예요. 시체도 없이 장례식을 치를 날짜도 시신도 없이 실종됐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내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김건희가 구속되는 그날 내란이 종식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는 우리 쪽은 진지해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좀 뭉쳤으면 합니다. 고민정 의원에 대한 가장 좋은 반응은 저는 무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낙연, 한동훈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지 해서 제가 오늘 언급은 드렸지만 뭐 SNS에 가서 악플 뭐 수백 개, 수천 개 다는 거 그닥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님도 제발 본인이 내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밝게 시작했다가 조금 어둡게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이제 다스베이다에서 앉아서 신장식 의원님의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모든 패널들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 본인들의 직업이 그렇다 보니, 본인들이 하는 방송들이 그렇다 보니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무뎌져서 그러시겠지. 그분들의 귀에도 그 여성 시민분의 그 애원하는 그 목소리는 귀에 박히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보다는 훨씬 덜 봐서 아직까지도 감정이 좀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무리할 때는 표정은 밝게. 지금 아까 보니까 2분만 더 구독해 주시면 구독자가 700명이 되더라고요. 700명. 상상도 안 해봤어. 저 진짜 이게 구독자 10명에 조회수 10이 목표였던 유튜브이기 때문에 700명이 다 돼 간다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고요. 수익 창출 요건에 벌써 60%에 도달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허허, 나 이제 뭐 좀 되나? 자뻑 그만하고 방송 마무리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